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년이 없는 직업 공인중개사 실무특강. 오늘은 결격사유와 확인설명서 과정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실무특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개업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결격 사유와 확인 설명서에 의해서 공인중개사가 과태료를 맞고 또 업무 정지를 맞고 이와 같은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특히나 결격 사유 같은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공인중개사 업무랑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결격 사유자가 돼서 부득이하게 등록이 취소되는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격 사유와 확인 설명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학 박사이고요.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개건 교수로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로 있고 오종구 지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협회 중앙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또 여러 번의 실무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수업을 한번 함께 진행해 보죠. 그래서 수업 내용은 1강에서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하고 2강, 3강에서는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제1강 결격 사유입니다. 먼저 결격 사유의 그 사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한번 보기로 하죠. 공인중개사 A씨는 2023년 4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2025년 중개업소 지도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서 등록을 취소 처분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항 5호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다,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 그런 사유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종사자 등록 결격 사유에 대해서 등록관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를 부정 사용해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중개사법도 아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스티커 부정 사용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우리법, 중2법 또는 다른 법으로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결격 사유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으로써 처분 결과는 등록 취소이다,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 일제 조사 결과 등록에 부적절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년형 사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4항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자가 돼서 등록이 취소됐다. 이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업무를 할 때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결격 사유 해당 시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중개업이라는 이 큰 영역에 청정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은 신규 등록도 안 되고 중개업에 종사도 못 합니다. 그리고 후발적으로 중개업을 하시다가도 후발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등록이 취소되고 중개업에 종사를 못한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및 효과를 보면은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결격 사유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불가하고 중개업에 종사도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 및 해고 해임 사유, 고용인이라든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업무 정지라든가 해고 해임 사유, 결격 사유자가 있을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의 조회는 제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행동관청에서 연 1회 이상 아니면 상시, 수시로 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를 조회를 해가서 사유가 발생되면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효과를 보면은 중개업무 종사하기 전에는 등록도 할 수도 없고 법인의 사원 임원도 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는 했는데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개 업무에 종사 중이다 할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자가 발생되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중복된 내용이지만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고용인 같은 경우도 2개월 안에 해소를 하지 못하면은 등록 취소 또는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는 전부 12가지가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첫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19세 미만, 18세까지 미성년자라서 중개업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나오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결혼을 해서 성년 의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9세가 돼야지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결론은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파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파산자들은 상당히 제한이 많죠. 여러분 국민의 그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개업 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는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무조건 복권 결정이 나야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용자입니다. 수용자라는 것은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교도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만기 석방이 되었다 할 경우는 석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지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말 그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 기간을, 숙려 기간을 가져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을 살다가 중간에 모범수로 인해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석방되는 경우는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기간 집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마쳐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가석방 됐을 경우는 잔영기 플러스 3년이 지나야지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집행이 면제된 겁니다.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남은 잔여 기간을 면제시켜주는 특별사면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8.15 특사, 광복절 8.15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렇게 해서 남은 기간을 면제해 준 경우도 3년이 지나야지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 집행유예, 유예기간 플러스 2년입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기간만 끝났으면은 바로 중개업에 진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유예기간 만료되고 2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지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형이 내려질 때 판사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판사님, 300만 원, 제발 300만 원에서 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299만 원만 되게끔 해주십시오. 통사정을 해서 결격 사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벌금에서 다른 법률에서 벌금을 맞을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가 되지가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만 원 미만도 결격 사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고용인으로 데리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과실로 인해서 벌금을 맞게 되면은 개옥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이 된다 해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라서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와중에 자격 정지 기관에 영업을 하면은 자격 취소를 받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자고 업무 정지 받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은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던 사원 또는 임원인 결격 사유자가 돼서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19세에 도달을 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역시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문제로 자주 출제됐던 그런 내용이죠. 자, 세 번째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로 복권 판결을 받고 법정 복권이 돼야지만이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를 보면은 응시의 결격 사유는 시험을 못 보는 거죠. 등록 결격 사유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에 등록도 못하고 소공도 못하고 중개보전도 못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를 당해서 폐업을 했어요. 매월 나가는 월세 감당이 안 돼서 폐업을 한 자도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자가 돼서 등록이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사유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마찬가지로 3년 이상 경과돼야 되고 양벌 규정은 벌금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망이라든가 해산, 법인의 해산,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미달됐을 같은 경우는 보완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결격 사유가 만약 있다 하면은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격 취소 받은 자 3년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 받은 자도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위반 행위를 해서 등록관청에 점검 나와가지고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을 하고 1년 있다가 재등록을 했어.
그랬더니 등록관청에서 결격 사유로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부터 3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폐업하는 그 기간을 공개해 준다. 폐업하는 그 기간을 공개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강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제2강에서는 확인 설명서 1, 2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